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국제구조위원회 IRC의 2025 세계위기국가 보고서,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소의 2025 국제정세전망 연표, 이걸 토대로 지금 세계가 처한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도 많고 그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그 맥락을 딱 짚어서 2025년에 그 불안정한 국제질서, 인도적 위기의 실상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IRC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주제, 균형을 잃은 세계. 이게 참 와닿는데요. 지난 10년간 인도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의 급증. 2023년에만 분쟁이 무려 59건.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래요.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런 불균형이에요. 분쟁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은 오히려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분쟁 한 3건 중 하나는 평화협정으로 그래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근데 2010년대 들어서는 5건 중 하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좀 불안한 상태고요.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 역할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이게 지난 10년간 36번이나 있었는데 그 전 10년이 14번이었으니까요. 와, 2배가 넘네요. 그쵸. 거의 불은 막 여기저기서 나는데 소방수는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외교의 실패가 결국은 정말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 민간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보고서에서 최상위 위기 국가로 꼽은 곳들 있잖아요. 수단,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그리고 미얀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수단 같은 경우는 1,460만 명.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잃고 떠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주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미 기근 상태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1,460만 명이라니 정말. 그리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특히 가사지구. 작년 10월 이후로 인구 50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50명당 1명. 정말 참혹하네요. 서한지구 폭력도 최악이라고 하고요. 미얀마 역시 비슷합니다. 2021년 군부 집권 이후에 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3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죠. 네, 자료를 보면 피난 중인 여성 5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하고요. 식량 문제도 그래요. 남성보다 여성이 10%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해요. 또 분쟁 지역에서 여성들이 돈 버는 일, 유급노동 참여율이 20%가 채 안 돼요. 남성들은 한 70% 정도 되는데 말이죠. 와, 격차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는 거라서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분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 불안정, 이게 서로 얽혀서 위기를 더 부추기고 악화시키는 위기 증폭제 역할을 한다고요. 맞아요. 딱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리에 2024년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는데 이런 기후재난이 이미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또 덮치는 거죠. 그리고 위기 국가들 부채 부담도 심각하더라고요. GDP 대비 68%까지 올라갔다고. 이게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텐데요. 네, 그 수치도 참 충격적이죠. 불과 한 10년 전, 2013년만 해도 위기 국가 부채 비율이 39%로 비위기 국가 43%보다 오히려 낮았거든요. 그랬군요. 완전히 역전됐네요. 이것도 또 다른 불균형이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독 속에서 안타깝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좀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인도적 지원 자금이 필요는 계속 급증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2023년에 선진국들이 약속했던 공적 개발 원조 ODA 목표치 있잖아요. GNI의 0.7%? 이걸 지킨 나라가 고작 7개 국뿐이었다고 합니다. 7개국이요? 정말 부족하네요. 네. 난민 문제에서도 불균형은 여전해요. 전 세계 난민의 71%가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에 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3,760만 명 중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부담만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전망이 궁금한데요. 함께 보내주신 외교안보연구소의 2025년 전망 자료, 이걸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좀 나아지기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런 우려가 크죠. 특히 미중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소비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이익을 더 앞세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렇죠. 북한 핵 문제도 계속 불안 요인이 될 거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는 지금도 부족한 국제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기상학화 예보는 IRC 보고서가 지적한 그 인도적 위기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RC 보고서는 이런 균형 잃은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시급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도 이루냐? 네,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을 더 늘리고 또 그걸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노력 강화, 국제법 준수 압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자금 있잖아요. 이걸 분쟁 피해 지역, 특히 적응 기금 쪽으로 50%까지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 강화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구체적인 방안들도 있나요? 네, 특히 그 효과가 입증된 방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 지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RUTF라고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들을 위한 즉석 치료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확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확산시켜야 한다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2025년 세계의 모습은 정말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는 좀 힘이 붙이는 국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면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국제 뉴스에 밝아지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가늠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위기는 더 이상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와 연결된 현실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때로는 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분쟁과 인도적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 우리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